약 5천만 명의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에서는 5천에서 7천만의 사람들이 생을 마감했죠. 우리나라의 경우 약 500만 명의 사람들이 한국전쟁에서 희생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비스마르크가 말한 유명한 명언이 있죠. 전투를 앞둔 병사의 눈빛을 본 사람이라면 감히 전쟁을 하자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흔히 전쟁은 모든 인류의 제약의 합이며 최악의 결과로 치닫는 지름길로 표현되곤 하죠. 그 배경에는 생산시설이라던가 자연의 파괴뿐 아니라 수많은 사상자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발생하기 때문이겠죠. 최악이자 가장 무서운 살해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인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한 살해 도구가 있습니다. 전쟁은 감히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죠. 그건 바로 병입니다. 14세기를 휩쓸었던 흑사병은 약 1억 명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한 살해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병들조차도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수준이죠. 현재 콜로라도 대학에서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티모시 와인버그 교수가 2019년에 쓴 저서에 의하면 인류가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약 520억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끈 최악의 살해 도구는 바로 모기입니다. 참고로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의 수는 약 1천억 명입니다. 약 절반의 인간들이 모기로 목숨을 잃었죠. 아프리카라던가 중남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모기에 물린다는 사실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수준의 두려움이겠죠. 우리나라의 모기들은 귀여운 수준이죠. 물론 짜증스럽긴 하지만 모기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퀴벌레 뺨치는 번식력과 그 생존력은 가히 소름 돋을 수준이죠. 매년 여름마다 모기 살충제를 뿌리고 다니는 모기차의 모기약은 효과가 있기는 한 건가? 또 도대체 모기는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 살충제도 좋고 유전자로 모기를 변형시키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모기에게 이게 물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머리 봐도 짜증스러운 모기는 그걸 뚫고 들어와서 주둥이를 꽂고 피를 뽑아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견된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신의 재료라고 불리는 차세대 신소재인 그래핀이 엄청나게 효과적인 배리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래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래핀을 잘 모르니까요. 이건 그래핀 옥사이드인데요. 그래핀은 산소가 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엔 이래도 엄청 비싸요. 여하튼 이 그래핀은 가히 신의 소재라고 불리는 엄청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입니다. 연필의 흑연과 같은 탄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죠. 2004년 영국의 안드레 가임 연구팀은 흑연에서 그래핀을 얻어냈습니다. 그들이 흑연에서 그래핀을 추출한 방법은 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정말로 기가 막히고 또 대단한데요. 무슨 방법이냐면 흑연에다가 그냥 스카치 테이프 붙인 다음에 떼었는데 그래핀이 발견된 겁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을 정도로 단순하고 또 쉬운 방법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 어떤 방법도 이 방법보다 그래핀을 높은 완성도로 이렇게 쉽게 얻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드레 가임 박사는 우연찮게 스카치 테이프로 흑연을 붙였다 뗐는데 그래핀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고 이 결과는 201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에 이릅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잠깐만 하자면 그래핀은 전기 전도성이 구리보다 100배 이상 좋고 그럼에도 강철보다 수백 배 이상 단단합니다. 이 그래핀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플러렌이 될 수 있고 탄소 나노튜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 하나 정도의 매우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기 전도성도 좋고 여러가지 다른 특성들도 너무 좋다 보니까 다양한 소자들에 활용되기 위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핀을 연구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요새는 그렇게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들의 연구 주제들을 보시면 그래핀을 연구하는 소재들이 옛날에는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요새는 그렇게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는 것 같아요. 왜냐? 일단은 반도체에 사용을 하려면 밴드갭이란 게 있어야 되거든요. 밴드갭이 적절히 있어야 원할 때 전기를 올려주고 원하지 않을 때는 전기를 꺼주는 이런 역할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핀은 밴드갭이 거의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핀 옥사이드라는 걸 만들어서 에너지 갭을 만들어주는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용화에 이를 만큼 그만큼 많은 양을 뽑아낼 수 있고 그만큼 좋은 결과를 낸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가장 퀄리티가 좋은 그래핀이 스카치 테이프를 뗐다 붙였을 때 그때 나오는 건데 하루 종일 그렇게 해봐야 얼마나 추출해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추출 방법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그래핀은 너무너무 비쌉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리카가 섞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죠? 소재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싸야 됩니다. 구리처럼요. 전기 전도성이 가장 좋은 재료가 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화가 잘 되는 구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구리가 은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핀은 너무 비싸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지 않고 있던 그래핀이 모기를 막는 최고의 재료로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연구 결과인가? 본 연구 결과에서는 댕기열과 지카 바이러스 등을 옮기는 이집트 모기를 사용했습니다. 맨살인 경우에, 또 면소재를 붙인 경우에, 그 다음에 그래핀 나노시트를 붙인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서 테스트를 해봤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핀 옥사이드 필름을 붙인 경우, 그러니까 GO라고 표시된 파란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단 한 번도 물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피부라던가 일반 면소재를 사용했을 때는 맨살은 약 13번에서 18번, 일반 면소재는 7번에서 15번 물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핀을 사용하면 퍼펙트하게 벌레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냥 뭐 그래핀 말고 다른 뭐 촘촘한 소재 같은 거, 뭐 단단한 소재를 써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즉, 그래핀이 벌레를 막아주는 거는 그냥 모기의 주둥이가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인 게 아닐까요? 그런데 실험 도중에 특이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모기가 그래핀 필름 위에는 가지도 않고 가더라도 머무르는 시간이 수초 이내로 매우 짧았습니다. 맨살이거나 면소재의 경우에는 5분에 한 수십 번 왔다 갔다 하고 또 오랜 시간, 상당히 오랜 시간 머무르는데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뭔가? 모기는 피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습기, 땀, 그리고 온도, 피부의 모양, 이런 것들을 디텍트해서 흡혈합니다. 그런데 그래핀은 이런 요소들을 원천 차단해버려 모기가 사람의 피부를 디텍트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린 겁니다. 즉, 모기의 입장에서는 이게 생명체의 피부인지 그런 걸 인지할 수가 없는 거죠. 모기의 인지 능력을 상실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래핀이 물이라던가 땀에 젖게 되면 모기는 곧바로 그래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핀 옥사이드 필름이 젖으면 모기들이 자주 달려들고 또 자주 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젖은 그래핀은 더 이상 방어막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물과 땀 같은 것들이 모기가 사람의 피부를 디텍트하는 요소라는 점을 확인했죠. 드라이한 그래핀이 최고의 모기 방지제라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핀을 통한 모기 퇴치제는 사실 현재로서는 실용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그래핀 패치를 발매하면 한 가격이 한 수십만원 할걸요. 경제성이 전혀 없죠. 그럼에도 해당 연구 결과가 의미가 있는 것은 모기가 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그래핀은 아니더라도 모기가 디텍트하는 것을 방해하는 다른 소재를 찾음으로써 벌레한테 물리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뭐 우주적 스케일의 연구 결과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약간 귀여운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 또 모기로 인해 고통받는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실용적인 결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비단 반도체니 우주니 뭐 양자역학이니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만 멋진 연구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도 뭐 혼자 살고 있는데 집에 뭐 쌀도 없고 햇반으로 밥해 먹는데 대체 어디서 화랑공 나방이 자꾸 기어들어오는지 스트레스에 죽겠습니다. 당장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벌레들을 원전 차단하는 저렴하고 효과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가까운 미래에는 모기라던가 그런 것들에서 이제 해방될 수 있는, 여름이라던가 가을에 모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